안녕하세요.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이고요. 펜로스 상담센터 안녕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조지훈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려동물 인구가 이제 1000만을 넘어섰잖아요. 이제 1500만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, 뭐 예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부분에도 이제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. 이 반려동물들이 나이가 차고 이제 떠나는 시기가 오면서 어떻게 보내주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펜로스 증후군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게 되신 것 같습니다. 펜로스 증후군을 겪게 되는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. 뭐 우선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들도 굉장히 좀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랑 다른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, 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관계를 보면 부모 자식 관계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.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내가 보살펴야 되는 존재이고,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떠나보낸 것 같은 그런 슬픔, 유일한 가족이자 지지체계인데 이런 게 무너지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펜로스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.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은 또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. 이제 떠나기 전에 뭔가 사람들처럼 이렇게 소통하면서 풀어나갈 수 없다라는 거. 사람은 임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뭐 서운했던 점들이나 고마웠던 점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데, 반려동물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도 좀 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펜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이 뭐 무엇보다도 우선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편지 쓰기를 굉장히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상담할 때도 사용하는 거긴 한데, 내가 미안함이나 고마움 같은 것들을 담아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잘 정리를 해서 내가 편지를 한번 써보는 거. 그래서 뭐 유골함 곁에 둔다든지 아니면 뭐 태워 보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반려동물에게 전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 거, 그런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, 또 뭐 애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.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이 펜로스 자조 모임 같은 것들에 참여해 보는 거. 그래서 나랑 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좀 인지하고 그 안에서 공감받고 하는 경험들을 좀 해본다면,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. 장례식을 잘 치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. 굳이 뭐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보내준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장례식을 잘 치러보는 거,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. 사실 개인적인 노력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이제 개입이 필요하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별 애도의 단계 4가지에 맞춰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데,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현실에 대한 수용이에요. 그래서 반려동물이 떠났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도와드리고,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사별에 대한 감정들을 내가 풍부하게 경험하는 거, 피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들을 저와 이제 함께 하게 되시고요.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현실에 대한 적응들, 그 전의 삶처럼 완전히 똑같이 돌아가지는 못해도 내가 사별한 이후의 삶에서도 이런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단계.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재구조화라는 단계인데, 사별을 했지만 이 무형의 어떤 존재와 내가 어떻게 앞으로 계속 나갈 것인가를 이제 탐색해보는 단계.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별을 뭐 극복한다기보다는 완성해 나가는 거고, 상담을 통해서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. 너무 깊은 우울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, 이거는 뭐 사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심리검사 같은 것들도 좀 진행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들이 분명 필요하다 좀 고지를 드리고, 약물 치료도 같이 좀 병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우선은 반려동물이 언젠가는 나를 떠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
이제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인지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. 반려동물이 떠날 거니까 불안하고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라, 이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내가 가장 덜 후회스럽고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라는 뜻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,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후회될지 한번 적어보고, 바다를 한번 꼭 보여주고 싶다면 뭐 바다를 가서 한번 보여주고, 항상 좀 사료만 주고 막 그랬었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보고 싶다라는 게 뭐 버킷리스트처럼 한번 작성해보고 실천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제 반려동물과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가족이다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. 가족이면은 사실 뭐 기쁠 때 슬플 때 함께 있어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아졌다, 아프다 해서 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,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이제 1,500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끝까지 돌보는 퍼센테이지가 15%밖에 안 된다, 이거는 사실 뭐 너무 처참한 거거든요.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반려인들이 이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충분히 잘해주셨다라는 말을 너무 해드리고 싶어요. 그거는 끝까지 보살폈으니까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. 펜로스 증후군이 올까봐 두려움에 이제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떠나면 어떻게 살지? 이 순간의 따스함하고 이 순간의 그런 행복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가슴에 좀 담아두고 살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그게 분명히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게 나를 좀 버티게 해줄 수 있고, 그게 어떻게 보면 영원히 좀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다,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We are real family.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.